네, 교수님들 저희가 말씀드릴 시간이 되어서요. 이제 본격적인 이러닝 교수법 세미나 내용 시작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방금 채팅창에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 자료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다운 받으시거나 네, 참고하시면서 내용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발표 내용 준비해 주신 저희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승주 주임 네, 다들 환영해 주세요.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원격교육지원센터 최승주입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 원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센터장님들이 좀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학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요. 저희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좀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진행하면서 이전에는 대면, 비대면 수업이 동시에 진행돼서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좀 강의 교환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전면 대면 수업으로 저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자교탁에 대한 사용 방법과 그리고 이강이동에 대한 사용 방법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이강이동 사용 방법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기본 내용으로 구성을 해서요.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진행하면서 제가 강의 교환으로 만들다 보니까 페이지가 50페이지 넘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파트 끝별로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좀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강의 교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다 보시고서 궁금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교환 공유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이러닝 교수법 세미나 커넥티드 강의실 및 이강이동 활용 방법으로 네, 앞쪽에 있는 전자 칠판을 이용해서 제가 판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커넥티드 강의실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커넥티드 강의실에 대한 사용 방법, 그리고 전자 교탁에 대한 사용 방법과 전자 칠판, 그리고 강의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PTZ 카메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강이동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메인 페이지에 대한 메뉴 소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기능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좀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 기능들을 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요번에 새롭게 이제 설문조사 기능 중에서 좀 강화된 기능이 있어서 사전 사후평가에 대한 기능을 좀 안내 설명드리고요. 또 이제 교수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시험 기능에 대해서 문제 은행과 시험 출제를 진행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혹시 모를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이제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작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드 강의실 방법 처음으로 안내를 드리면은요. 지금 앞쪽에 보이시는 강의 그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도입한 아하 전자교탁 모델입니다. 전자교탁 대부분의 사용 방법은 거의 모든 전자교탁의 사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으로 전자교탁의 전체 전원을 켜주시면 되는데요. 이 전자교탁의 전체 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자교탁 내부 안에 들어가 있는 전원의 순차 공급기, 그리고 무선 마이크나 유선 마이크를 사용하기 위한 믹서, 그리고 PC, 그리고 컨트롤러라고 해서 교수님들의 이제 강의 교환이나 PC 화면을 프로젝터나 전자 칠판으로 송출해 주는 기기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기들의 전체 전원이 온이 되어야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맨 첫 번째로는 전자교탁의 전체 전원을 온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슬라이드를 완전히 젖혀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자교탁에 설치가 되어 있는 PC의 전원 버튼을 눌러서 PC를 부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PC가 부팅되는 걸 확인하셨으면은 컨트롤러라는 조작 패널이 있는데요. 이제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로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에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직관적으로 되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는 기능이고요. 지금 스크린을 위로 올릴지 내릴지 멈출지를 설정을 해주셔서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다운 버튼을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노트북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대부분 전자교탁 안에 있는 PC, 설치된 PC를 사용을 하실 텐데요. 설치된 PC를 사용하실 때는 PC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프로젝터 버튼이 있는데요. 프로젝터는 지금 현재 5% 되어 있는데 ON으로 바꿔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전자교탁과 연결되어 있는 빔 프로젝터에서 스크린이 영사가 됩니다. 그래서 전자교탁 켜주시고요. 빔 프로젝터 켜주시고요. 빔 프로젝터 내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스크린 내려주시고요. 전자교탁 안에 있는 PC 켜주시면은 수업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사용하시면서 혹시 PC에 있는 소리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전자교탁에 설치되어 있는 구진행 마이크가 너무 소리가 크거나 이제 무선 마이크 소리가 크거나 작거나 하시면은 하단에 있는 볼륨 패널을 통해서 이제 구진행 마이크에 대한 볼륨, 와이어리스 마이크에 대한 볼륨, 그리고 PC 볼륨에 대한 부분을 각각에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자교탁 모니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모니터에 각도를 좀 조절하시려면은 슬라이드를 완전히 끝으로 다 젖혀 주신 다음에요. 이쪽에 보이시는 모니터 각도 조절 키를 통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위로 올리거나 내려 주시면 됩니다. 간혹 저희 몇몇 호실에서는 저희가 이스테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구형 전자교탁 모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전자교탁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진행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내년 해가지고 아마 대부분의 모델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해당 모델로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대부분의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전자교탁 아하 A2 모델형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서 봤던 전자교탁과 다르게 패널 부분이 디지털 패널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전자교탁입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로 순차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체가 될 예정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자교탁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을 ON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자교탁 모니터 슬라이드를 맨 끝으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PC, 이거는 지금 타공이 안 되어 있는 모델인데요.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 열 수 있는 이제 문 같은 게 있습니다. 문 잡아 당기셔가지고 이제 PC를 켜주시면 되고요. PC가 켜진 상태에서 해당 모델의 컨트롤러는 좀 더 직관적이고 이제 사용하시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멀티 버튼만 한번 눌러주시면은 모든 장비들이 켜지면서 전자교탁을 이용해서 강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아날로그 버튼들 대신에 이제 다 디지털화 버튼이 되어 있어서요. 볼륨을 컨트롤 하시길 희망할 경우 상단에 있는 스피커 모양을 눌러주시고서 각각 와이어리스 구준액 PC의 소리를 해당 버튼들을 통해서 올리거나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빔 프로젝터가 간혹 가다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맨 오른쪽 끝에 있는 빔 프로젝터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은 전원을 킬지 끌지 그리고 해당 화면을 뮤트할지 아니면 뮤트를 해제할지에 대해서 나오는 기능도 있으니까는 해당 기능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빔 프로젝터 스위처나 판넬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개인의 노트북을 가져오실 경우에 해당 스위처를 통해서 이제 영상을 어떤 소스로 보낼지를 선택해 주시면은 선택한 영상 소스가 강의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빔 프로젝트로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테이션 시스템인데요. 이 모델도 강의실에 한 10개 정도 강의실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측편에 있는 전체 전원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네, 전원을 전체 올려주시고요. 슬라이드 완전히 젖히시고요. PC 켜주시고요. 그리고 패널 모양에 이렇게 한글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강의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은 이제 자동으로 교수님께서 전자교탁과 연결돼서 교수님 강의 교환이나 이런 것들이 강의실로 영사될 수 있도록 강의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설명하면서 강의 종료를 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마지막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모델도 오른쪽 버튼에 있는 전체 전원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해당 모델은 상판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모델이라 바로 PC를 켜주시면 되고요. 컨트롤러에 따라서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전자교탁과 마찬가지랑 비슷한데 여기는 당연히 클래스, 비긴 앤드
F1이라고 있는데 begin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강의가 시작되고요. 강의를 종료하실 때는 end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꺼지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의가 종료가 되면은 PC는 대부분이 많이 사용을 종료해 주시는데요. 이제 PC 종료 이외에 이 전자교탁에 있는 전원도 같이 종료를 해 주셔야지 완벽하게 전원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빨간색 버튼을 수업이 다 끝난 뒤에는 전자교탁 전원 버튼을 눌러서 꺼주시면 되고요. 강의 종료 시 한 명 설명드리면은 컨트롤러에서 EXIT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네, 강의가 종료되는 것을 인지를 하고요. 여기 한 번 더 예 버튼이라고 나오는데 예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빔 프로젝터가 종료가 되고 스크린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PC와 전자교탁을 끌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빔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올라가고 꺼짐을 확인하신 다음에 PC 전원 오프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PC 전원이 종료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아까 맨 처음 올렸던 전자교탁 전원을 오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이유가 요번에 저희가 2월 20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체 강의실에 대해서 기자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새학기 대비해서 점검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겨울 학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전자교탁을 끄지 않은 상태로 있는 호실들이 한 50개 호실 정도 있었어요. 이렇게 50개 호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어도 계속해서 한 30일, 40일 동안 전원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음향이나 PC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 전자교탁 같은 경우에는 내구 연수나 도입 연수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이렇게 기능상에 문제가 특별하게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과에서 좀 교수님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은 해당 전자교탁들도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즘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교탁 사용 설명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칠판 사용 설명인데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해놓긴 했는데 제가 지금 전자칠판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강의 교환에 이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 갤러리 화면에 보시면은 지금 제 모습이 보일 텐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공유된 화면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판서를 하고 이게 줌으로 들어온 학생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볼 수 있는지를 이제 갤러리 화면에 제 강사 영상을 통해서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쪽에 있는 화면은 우리 학교에서 설치한 전자교탁 모델이고요. 지금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안을 설명하면서 쓰는 모델도 동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PPT 화면을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이제 파일, 드로잉, 여기 지금 모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학교에 도입된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한글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교탁의 기능들이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서 PC 화면으로 바로 송출이 되실 텐데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에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요. 소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자교탁에 있는 PC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 바꾸길 희망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HDMI 컨트롤러 패널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가져오시는 노트북을 연결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소스 버튼을 HDMI 2번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은 교수님의 노트북 소스가 강의실 안으로 송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전자 칠판이 설치된 호실 같은 경우에는 미러링 장비를 지금 계속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3월 첫째 주면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미러링 장비가 설치가 되면은 교수님이 가져오신 노트북을 그냥 윈도우 K 버튼 누르셔가지고 이제 미러링 장비를 통해서 전자 칠판으로 바로 송출이 가능하다는 점 안내 드리고요. 요거는 저희가 작업이 완료되면은 다시 한번 교수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의 교환을 PPT 같은 걸로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요. 이제 칠판에 굳이 쓰지 않아도 전자 칠판상에 PPT로 띄워 놓으신 다음에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PPT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리기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지금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터치를 좀 잘못해서.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PPT에서 강의 교환을 만들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풀이 같은 것도 가능하시고요. 제가 뭐 영어 토익 문제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따로 칠판에 판서하실 필요 없이 PPT로 강의 교환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같은 것도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안에 저희가 커넥티드 강의실이라고 해가지고 강의실 안에 PTZ 카메라를 설치를 해 두었는데요. 혹시 뭐 확진자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해당 강의를 송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커넥티드 강의실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커넥티드 PTZ 카메라가 설치된 커넥티드 강의실 내에는 저희가 동일하게 모두 이렇게 리모컨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 리모컨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대까지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제 어느 카메라를 리모트 할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강의실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대의 카메라만 설치가 되어 있고 1번 소스만을 사용하고 있어서 항상 리모컨을 사용하실 때 1번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요. 1번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제 강의실에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펜과 틸드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줌인, 줌아웃 하면서 또 초점 점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좌, 우, 상, 하 이렇게 스스로 카메라를 조정을 하실 수 있고요. 이제 조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셋 기능을 통해서 강의실에서 주로 사용하는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프리셋 기능을 지정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실 전체 화면이 필요할 때는 1번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칠판 판서 화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2번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자가 이제 전자칠판 쪽에서 수업을 할 경우에는 3번의 교수자 화면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빔 프로젝터 스크린을 보여주겠다 하고 싶으시면 4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전자칠판은 설치 호실에 따라서 5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카메라로 다이렉트로 송출하실 분들은 해당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이제 화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지금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제 PPT나 강의 교환을 보여줄 때는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4번이랑 5번은 크게 사용할 일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강이동 사용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 구성 내용에 이번 학기 업데이트된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이동 메인 페이지 메뉴 소개입니다. 이제 학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이강이동을 접속을 하시거나 이제 주소를 다이렉트로 작성하셔가지고 접속을 할 수 있는데요. 이강이동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메인 홈페이지가 멈춰도 이강이동이 작동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강이동이 작동을 해도 이강이동이 작동되지 않아도 메인 페이지가 접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항상 포털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털 이외에도 이 lms.선문.ac.kr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고요. 혹시 메인 페이지 포털이 접속이 안 돼서 이강이동이 접속이 안 된다 했을 때는 lms.선문.ac.kr을 치셔가지고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하시면은 상단에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교수님의 개인 포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고 엔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강이동 메인 페이지에 접속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수자이기 때문에 강의 과목이라 그래서 교수님께서 1학기 때 이제 강의를 하는 강의 과목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상담이 비정규 과목으로 이제 상담이 강의 과목 1학기 과목에 나와 있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정규 학기에 같이 포함돼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내 시스템을 통해서 개설된 모든 강의가 정규 강의 쪽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 강의자로서 이제 혹시 학과의 뭐 실험 실습 전달 사항이나 방과 후 수업 같은 거를 이제 개설하셔서
사용하시면 하단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하단에 수강 과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수님들이 무언가를 수강하는 일은 되게 극히 드문 일이긴 한데 이번처럼 이러닝 세미나를 진행할 때는 이제 제가 강의자가 되고 교수님들께서 수강을 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개념으로는. 그래서 수강 과목은 교수님들이 지금 교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거나 이제 어떠한 특정 교육이나 뭐 교무팀에서 진행하는 4대 보험, 4대 법정 4대 교육에 대해서 뭐 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수강 과목의 강의자로서 뜨니까는 참고해 주시고요. 학생들도 해당 화면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퀵 메뉴를 좀 저는 자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강의 과목이나 수강 과목, 그리고 청강 신청 같은 경우는 아마 학생들이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LMS에 올리신 컨텐츠들을 관리할 수 있는 컨텐츠 관리 페이지가 있고, 이제 강의 저작 도구인 커먼즈에 접속할 수 있는 게 강의 저작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LMS를 갖다 퀵 메뉴에서 강의 과목이랑 수강 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상단에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 과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강의 과목에서 정규 과목이랑 비정규 과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정규 과목은 교내 학사나 교내 시스템을 통해서 개설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과거 자료들까지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개설 정규 학기나 개설 학기를 확인하신 다음에 과거 뭐 2012년도부터 저희가 이강이동을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2012년도 데이터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린 파일함 보시면은 교수님이 여태까지 올려주셨던 파일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컨텐츠 관리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컨텐츠 관리를 제가 치고 들어간 내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컨텐츠 폴더를 생성하고 그 컨텐츠 폴더 안에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들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의 저작인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아마 사용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버렉이라는 강의 저작 프로그램을 저희가 교수님들께 제공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에버렉이라는 프로그램을 앱스퀘어에서 받을 수 있고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공유할 강의 영상이나 강의 교환들도 해당 커먼즈에 등록해서 학생들한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커먼즈라는 프로그램은 쉽게 생각해서 교수님,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수님들 수업용 클라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 수업에서 사용하시는 강의 교환들이나 영상들은 CMS에 저장하셔서 링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요. 이제 다운로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CMS에 있는 영상을 삭제를 하시거나 이제 공개를 비공개로 하시면은 학생들은 더 이상 접근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페이지를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어느 교수님의 좀 요번 2023학년도 1학기 개설 과목들을 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한국 건축사 같은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좀 진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 과목들은 회색으로 연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진하게 나와 있는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교수자가 어, 생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강이동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연회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개설 교과목으로 교수님이 최초 1회 활성화하셔야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색으로 된 강의를 클릭을 하면은요, 이렇게 개설 신청이라는 팝업이 뜨면서요, 이제 개설에 대한 안내 사항이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이 네 가지를 모두 읽었음을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 완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강이동 개설을 교과목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교과목별 이강이동 메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좌측에 우선 보시면은 쭉 메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메뉴가 해당 교과목에서 이제 학생들과 교수님이 사용을 하고 있는 메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부터 이의 신청까지는 죄송합니다. 열린 게시판까지는 학생과 교수 모두가 접근 가능한 이제 메뉴이고요. 하단에 있는 수강생 모니터링, CQI 보고서, 자료 가져오기, 설정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만 사용하시는 메뉴입니다. 이제 교과목별 이강이동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하단에 있는 4개 메뉴는 교과목별로 이제 분류가 되고 기준이 돼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생 주요 활동 화면인데요. 교수님께서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게시를 하시거나 팀 프로젝트 과제나 토론, 설문들을 게시를 하시게 되면은 학생들이 접속을 했을 때
아, 지금 내가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되는구나, 팀 프로젝터가 있구나, 토론이 있구나, 설문이 있구나라고 바로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중에서도 토론이나 설문이나 팀 프로젝트를 이제 제시를 한 다음에 학생 입장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잘 업로드가 됐는지,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때는 3번에 있는 수강생 화면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 해당 강의실에 수강을 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해당 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교과 목표 활동 정보, 진행 활동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에 대한 제출률과 문제에 대한 몇 개 문제를 교수님이 제출했는지와 학생들이 얼마나 제출을 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최근 글과 최근 댓글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요 기능 등의 설정에 대한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어, 폰트가 좀 깨져가지고 좀 끊겨서 나오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메뉴 같은 경우에는 교과목별 이가능에 접속한 상태에서 설정 메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과목 화면 설정, 주차 설정, 팀 게시판 설정, 팀 티칭 설정, 메뉴 설정, 이렇게 크게 5가지 설정이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설정은 메뉴 설정과 팀 티칭 설정, 그리고 게시판 설정입니다. 주차 설정과 과목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교과목의 성격에 맞게 과목 화면 설정 같은 경우에 온라인 과목이랑 블렌디드 러닝 과목에 대한 화면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요. 주차 설정은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사용하시는 3개 메뉴 중에서 메뉴 설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해당 교과목에서 사용하는 메뉴들의 사용 여부를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누가 접근을 할 수 있는지도 체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사용하지 않는 메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사용 처리를 해 놓으면은 좀 더 학생들 입장에서 이제 해당 교과목이 이런 활동을 하지 않는구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팀 티칭 설정입니다.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 특정 학과나 뭐 어떤 행정부서나 교수님들이 간혹 가다가 팀 티칭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관리자 권한이 있어서 팀 티칭을 설정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교수님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에 이 설정 메뉴에서 팀 티칭 설정을 통해 가지고 교수님들에게 이제 팀 티칭 권한을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될 수 있으면은 학사팀에서 최초 교과목을 개설을 할 때 팀티칭 교과목으로 신청을 해주시고, 부교수로 팀티칭을 같이 하시는 교수님을 넣으시게 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교수까지 팀티칭 교수로 권한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혹 가다가 뭐 동일 교과목에 대해서 여러 분반을 하실 때 교과목의 수업 내용을 통일하기 위해서 뭐 하나의 어, 교과목 전공 주임 교수님께서 뭐 강의 교환을 한 번에 올린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저희 쪽으로 이제 해당 교수님들의 허락을 받은 문서를 증빙을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팀티칭 권한을 넣어드립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전화만 오면은 학과에서 요청을 하면은 팀티칭 권한을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주교수가 실제로 이걸 팀티칭을 희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저희가 이제 팀티칭 권한을 넣다 보니까는 교수님들의 교권 침해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민원을 받아가지고 좀 요거는 프로세스적으로 절차를 개선을 한 다음에 이제 좀 안내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해당 교과목 이강이동의 주인은 주교수입니다. 그래서 주교수가 팀 티칭 설정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메뉴에서 팀 티칭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은요, 누구를 추가할지를 하는 추가 메뉴가 나타나고, 여기서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저는 예전에 저희 센터에서 근무하던 친구를 넣었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작성을 하고 이름이나 교본을 작성을 한 다음에 서치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사람을 선택을 해주시고, 뭐 다른 교과목에도 권한을 넣어주시려면 동시 과목 저장을 통해서 이제 권한을 부여를 요청한 다음에 어떤 권한을 줄 건지, 팀 티칭 교수자의 권한인지 조교의 권한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팀 티칭 권한이랑 조교 권한이 뭐가 달라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보였던 메뉴 설정을 먼저 설명한 이유가 이제 팀 티칭 교수자들은 전체 메뉴를 사용을 다 할 수 있고요. 조교 선생님들 같은 조교로 지정된 팀 티칭인 사람들은 요 해당 메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조교의 사용을 체크를 해제를 하시면은 조교로 설정된 분은 해당 메뉴에 접근을 할 수 없고 팀티칭 교수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PPT로 만들다 보니까 한 10페이지, 11페이지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내용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거든요. 잠시만요. 네, 먼저 강의 교과목에 접속하는 것부터 이렇게 접속을 해서 화면이 나타나고요. 좌측 하단에 있는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메뉴 설정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요. 메뉴 설정을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뉴들이 쭉 좌측에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메뉴들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뺀 상태에서 좌측에 좀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장을 누르게 되면은 좌측에 제가 사용을 희망하지 않는 메뉴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요. 초기화 버튼을 눌러서 다시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 설정에서 희망하지 않는 메뉴들을 뺄 수 있고요. 그리고 팀 티칭 설정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팀 티칭 교수나 조교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제가 기존에 들어가 있던 이제 뭐 박유진 선생, 신주일 선생을 삭제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구분을 먼저 선택을 전체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신주일 선생을 검색을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름보다는 교본으로 검색을 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서요. 그래서 하단에 신지율 이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동시 과목 저장 기능을 통해서 다른 어떠한 과목에 이 신지율이라는 사람을 팀티칭 교수자로 추가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권한을 확인하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팀티칭 교수로 신지율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다시 박유진 선생님을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추가됐다고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해당 교과목에 팀티칭 교수자 권한을 신지율과 박유진으로 제가 부여를 해서 그 두 분들도 저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해당 교과목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설정에 자료 가져오기 기능인데요. 자료 가져오기 기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게시하셨던 글의 내용이나 강의 교환들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자료 가져오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하단에 자료 가져오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과목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하단에 이런 팝업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해당 팝업 창에서 언제 개설된 교과목인지를 연도를 검색을 하시고요. 서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저번 2022학년도 2학기 때 했던 제1차 일원인 교수법 세미나 교과목이 보이네요. 여기에 검색되는 교과목은 내가 메인 교수로 있거나 팀티칭 교수자로 권한을 받은 교과목만 해당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가 아마 팀티칭 교수로 박유진 선생이 저한테 권한을 줘가지고 제가 해당 교과목에 팀티칭 교수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검색이 가능하고요. 네, 검색을 해서 해당 교과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하단에 자료 가져오기가 이렇게 상단에 이렇게 자료 가져오기가 뜨면서 목록들이 쭉 나와요. 온라인 강의, 실시간 강의, 뭐 공지사항, 자료, 과제, 시험 뭐 다 끌려 나오는데 이건 화면이 좀 잘렸는데요. 제가 2022학년도 2학기 때는 온라인 강의에는 게시글을 하나도 게시하지 않고 공지사항에도 하나도 게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의 자료는 제가 게시를 해 두었더라고요. 타이틀은 지금 것 같은데 요거를 지금 제가 한번 가져오는 거를 이제 PPT상으로 보여드리면은 강의 교환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체크박스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하단에 자료 가져오기 팝업 창이 뜹니다. 이 자료 가져오기 팝업 창에서 이제 수강생한테 공개를 할지 아니면 비공개할지를 설정을 해주시고요. 공개일이 나오는데 이거는 과거 해당
2022학년도 2학기 때 개설했던 이러닝 세미나에 올려둔 공개일이 나와 있어서 이 공개일은 반드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기 시작 전에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일을 3월 1일 이후 3월 2일 날짜로 해놓으면 3월 2일 지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학생들에게 공개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영상으로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잠시만요. 이강이동 자료 가져오기 영상이고요. 하단에 지금 보시면 강의 자료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2022학년도 2학기 때 동일한 교과목을 했으니까 거기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료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과목 검색창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연도를 조회할 수 있는 탭이 나와요. 여기서 제가 2022학년도를 클릭을 하고 서치를 하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22학년도 2학기 교수법 세미나 강의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강의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강의실에 작성된 모든 글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가 강의 교환이랑 설문만 올렸었네요.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임포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강의 자료를 끌어올지를 선택을 한번 하신 다음에 공개 일자를 어 저희가 오늘이 이러닝 세미나 일자니까요. 제가 10시 35분에 공개를 하도록 등록 처리를 하면은 성공했다고 나오고요. 아까 아무것도 없었던 강의 자료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공유를 한 금일 세미나 강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팀티칭 교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팀티칭 교수자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라 박유진 선생님이 작성하셔가지고 박유진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염두에 두시고 해당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해당 게시글이 게시됐을 때 읽은 사람의 목록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과목별 이강이동 수강생 모니터링 안내인데요. 이제 해당 기능 같은 경우에는 각 개별 교과목에 하단에 위치를 해어 있고요. 수강생 모니터링 기능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이 수강생 활동 통계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 새벽 5시 반쯤에 동기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2,000개 전체 교과목을 동기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라이브로 적용은 못하고 수강생 활동 통계 갱신 버튼을 한번 꼭 눌러 주셔야지 갱신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수강생 활동 통계 갱신을 통해서 활동 기록을 갱신을 하면은 하단에 어, 해당 교과목에 접속한 학생들의 뭐 몇 번 접속을 했는지, 전체 평균 대비해서 얼마나 접속을 했는지, 그리고 과제나 이런 것들은 제출을 했는지,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출석률 같은 경우는 기능을 사용하면은 출석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관심도가 떨어지는 학생들한테 학생들만 체크를 해가지고 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이제 메시지 보내기 네,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개별 학생들의 학생 활동 정보도 이렇게 다른 학생들과 평균값과 비교해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잠깐 보고 가실게요. 네, 교과목에 들어가서 수강생 모니터링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수강 활동 갱신을 하시면은 이게 갱신이 되면서 지금 날 시간이 27일 오전인데 오후 4시 4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갱신이 된 걸 확인해 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학생들의 참여율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이제 최승주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는 높은데 참여율이 낮은 걸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참여율이 어떻고 제출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서 이제 학생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쪽지 보내기 기능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끄신 다음에 학생만 클릭해서 메시지 보내기도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쪽지나 메시지 같은 거 개념이라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한테 희망하는 내용을 작성을 해서 학생에게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학교 LMS 앱인 헬로 LMS가 설치가 됐다라고 하면은 팝업으로 바로 뜨게 되고 누구 이게 보낸 메시지를 바로 이렇게 학생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새롭게 이강이동 설문 메뉴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설문을 먼저 진행하는 방법에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옆 좌측에 있는 설문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제 지금 최초 클릭했을 때는 조회해야 할 자료가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설문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러닝 세미나에 대한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설문 정보, 3번에서 작성한 설문 정보 같은 경우에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설문조사를 할지 학생들한테 먼저 인지시키는 이제 개념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일을 언제 공개할 건지, 그리고 학생이 만족도 조사를 언제 마감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응답 후에게 학생들에게 결과를 공개할지 말지를 설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익명 여부는 학생 참여 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교수님도 공개가 되지 않아서요. 뭐 익명으로 하는 설문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교수님도 이제 어느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른다는 거, 로우 데이터를 받아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제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이제 설문조사가 완료되면은 결과 보기 버튼을 눌러서 응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학생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현됐는지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문 템플릿이랑 문항 등록을 통해서 이제 조사 문항을 등록을 하셔야 하는데요. 설문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강이동에 접속 권한이 있는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교수자가 개별 교과목에서 진행되는 이제 문항은 최초 1회 교수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등록을 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문항 등록을 클릭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문항 등록을 클릭을 한 다음에 이제 이 해당 문항이 어떤 범주에 포함이 되는지 범주 관리에서 이제 범주를 생성하고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질문 유형에서 객관식으로 할지 주관식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5점 리커르트 척도의 평가 문항을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문항에 대해서 학생이 필수로 답변을 해야 되는 문항인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문항인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점수 전환은 이제 희망하시는 거 입력해 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항을 하나 생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문항 이렇게 한 개 생성된 걸 확인하시면은 이제 건너뛰기 기능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문항에 답변을 했을 때 강의에 만족하십니까? 했을 때 전혀 아니다라고 선택을 했으면은 뭐 객관식 선택 문항을 하나 생성한 다음에 그 문항으로 가서 왜 학생이 강의에 만족하지 않았는지를 이제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했고요. 영상으로도 제가 구성을 해놔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 설문조사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반 교과목으로 치면 전체 교과목 수업이 완료된 다음에 사후 설문을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후 설문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사후 설문에 대한 껍데기를 만들어지는데 알맹이는 그대로 문항들은 그대로 끌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후 설문 추가 버튼을 누르고 이제 해당 사후 설문을 새롭게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사후 설문에 대해서 학생들 결과를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고 사전 설문과 비교해서 사후 설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또 바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사전에랑 사후 대비해서 사후에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영역 평균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리고 사전 사후의 문항별 응답자 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설문조사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만족도 조사로 해서 설문조사를 생성을 할 거고요. 이제 오늘이 28일이니까는 본 강의가 시작하기 전에 27일로 설정을 해놓고
저는 응답은 공개하지 않고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만족도 조사인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동시 과목 저장 기능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서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설문 템플릿 제가 한번 눌러봤는데요. 이거는 전체 학교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교과목 단위의 설문조사는 이제 개별적으로 문항 등록을 1회 해주시고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주는 제가 희망하는 대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인적 사항, 만족도 조사, 네, 그리고 뭐 강의 평가 이런 범주를 스스로 작성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점 리커루트 척도로 해서 필수 문항으로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볼 거고요. 저장을 한 다음에요. 네, 여기서 강의 만족도의 범주로 문항이 들어간 걸 확인을 하고요. 뭐 이렇게 진행됐다 치고 제가 여기서 사후 설문 추가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결과 보는 거고요. 그래서 네, 제가 사후 설문을 만들기 전에 이제 문항 건너뛰기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강의에 만족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객관식으로 왜 만족을 하지 못했는 주관식 죄송합니다. 주관식으로 왜 만족을 하지 못했는지를 좀 작성하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고요. 네, 여기서 제가 문항을 하나 만들고 사후 설문을 여기서 전혀 아니다라고 선택한 학생들만 이제 주관식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종료 처리되게 문항을 구성을 했고요. 여기서 제가 또 익명을 필요로 할 수 있으니까 익명으로 다시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익명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개별 결과 엑셀에서도 학생들은 어느 누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사후 설문을 제가 생성을 해줄 거고요. 세미나가 종료된 이후 날짜로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사후 설문이 생성이 이렇게 됐고요. 이제 결과 보기를 클릭을 해서 보면 사전 설문과 사후 설문 결과 보기는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결과 비교하기를 클릭을 하면은 응시자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 사후 이제 설문조사에 이런 참여자 비율과 진단 결과에 대해서 사전 사후의 점수에 대한 향상도 그리고 문항별 응답 학생 수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로그 앤 드롭 기능을 통해서 강의에 대한 문항 순서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네, 시간 관계상 영상은 여기서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강이동 시험이랑 문제 기능인데요. 저희가 시간이 좀 타이트한 관계로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시험이나 문제 은행은 건너뛰고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해당 확진자 한 명만 어떻게 온라인 시험을 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교환 안에 이렇게 챕터별로 영상을 하나씩 만들어 놨으니까요. 본문 보시다가 이해 잘 안 가시는 부분은 영상으로 한 번 더 봐주시고 또 이해 안 가시면은 마지막에 있는 문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 한 명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방법이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강이동에서 시험을 생성을 해 주셔야 돼요. 그 확진자 한 명만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강이동 시험 메뉴에서 시험 탭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해당 시험에 대한 정보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학생에게 시험이 있다고 공지되는 일이고요. 응시 기간은 학생이 시험지를 확인하고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이고 시험 시간은 그 기간 내에 몇 분 동안 풀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요 시험 진행 중에 응시 기간이나 시험 기간을 변경하면 오류가 발생하니까는 해당 응시 기간이랑 시험 시간은
확정이 되면 건들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지 껍데기가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하고요. 시험지를 구성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저는 문제은행을 이용한 자동 출제를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문제은행에서 가져오길 희망하는 이제 문제은행의 파트를 클릭을 하고요. 문제은행을 불러오고 해당 문제장 배점과 선택 개수를 선택을 해서 100점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험 구성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시험 구성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학생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특정 학생만 지정해서 어, 시험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해서 방금처럼 본 시험을 생성한 다음에 재시험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확진자 학생한테만 온라인으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본 시험을 생성을 했잖아요. 여기서 재시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참고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재시험을 하는 학생이 오프라인 시험 대상자입니다. 본 시험은 확진자 학생이고요. 재시험으로 들어가는 건 오프라인으로 이제 실제로 대면으로 시험을 진행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재시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시험 형태가 원래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오프라인 시험으로 변경해 주시고요. 공개일이랑 응시 기간을 실제 오프라인 시험 일자에 맞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대상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온라인 시험 대상자인 코로나 확진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오프라인 시험 대상자를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제에서는 제가 김수현 선생님을 확진자로 온라인 시험 대상자로 설정을 했거든요. 여기서 김수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을 이제 추가 버튼을 클릭하셔서 추가를 해 주시고요. 주시면은 이제 특정 학생만 지정해서 이제 재시험 같은 경우에 김수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 시험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온라인 시험 대상자로 나오면서 해당 시험이 시작되는 시험 시작 시간에 해당 문제가 공개된다고 이렇게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시험이 뜨게 되는데요. 본 시험으로 클릭했을 때는 시험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타나게 돼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시험을 참석해야 된다라고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영상으로 제가 구성을 했는데요. 이건 영상이 좀 짧아가지고 빠르게 좀 건너뛰면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를 위한 이제 이 현재 상태에서는 이 퀴즈에 접근 권한은 모두에게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여기서 오프라인 시험 대상자만 좀 추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응시 대상자들을 확인하시고요. 재시험을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 시험은 오프라인 코로나 미확진자에 대한 이제 시험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게 제목을 작성을 해 주시고요. 네, 오프라인 시험으로 수정을 하시고 실제 응시할 수 있는 기간들을 설정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요.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미응시 기록 있는 학생만 조회가 가능하고요. 김수현 선생이 확진자라고 가정을 하고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추가가 됐고요. 제가 이강이동 메인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학생 입장으로 수강하는 과목으로 이러닝 세미나를 들어가고 네, 시험 탭으로 갔을 때 제가 퀴즈를 눌렀을 때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와요. 이제 김수현만 대상자인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김수현의 화면에서는 이제 요건 김수현의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수강 과목에서 이러닝 세미나를 클릭을 하고 시험을 클릭을 했을 때 온라인 시험 하나만 뜨고 있고요. 이 학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간과 기간과 시간이 공지가 되고 실제 시험 시작 시간이 15시간 후에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진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을 좀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전체 내용을 좀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폰트가 좀 깨져서 나오는데요. 이제 원격 수업 관련된 인프라나 AV 강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현재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 문의사항이나 안 되는 거나 뭐 기자재 관련 내용들은 8064로 연락 주시거나 이제 교내에 기자재실이 있어요. 기자재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AV 강의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2898입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 중에 갑작스럽게 안 되는 건 2898로 연락 주시고요.
뭐 수리를 하거나 보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기자재실과 협의를 해서 교체나 수리 판단을 좀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이버왕이나 블렌디드 러닝 강의는 박유진 선생님이 좀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3월 1일자로 임용될 분이 원격 수업 관련된 연구나 학습 부지원 강좌 그리고 스튜디오실에 대해서 좀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해 주시고 문의 있으시면은 언제나 연락 주시면은 네,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질의응답 있으신 분들은 질의응답 간단하게 받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전달사항 하나만 제가 전달하고 잠시 박유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들, 우선, 네, 오늘 제 1차 이런 교수법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번 저희 이런 세미나 관련해서 안내드릴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아마 이강이동에 오늘 이제 참여하신 이러닝 교수법 세미나에 대한 만족도 설문에 대해서 탑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매번 이러닝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 매번 창의고감 시간대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그때 이러닝 세미나 외에도 많은 행사들이 몰려 있어서 참여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이번 학기부터는 저희가 이러닝 세미나는 이제 내용 특성상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아예 온라인 강의 트랙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한 번, 그리고 4월에 한 번 해가지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이러닝 세미나 트랙이 있으니까요. 많은 교수님들 그 해당 운영 시기에 놓치지 않으시고, 네, 이러닝 세미나에 대한 네, 교원 업적 평가 점수를 챙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도 다음에도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주제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러닝 교수법 세미나에 대한 의견, 만족도 설문을 통해서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오늘 조금 딜레이 되긴 했는데요.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네, 학기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